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하고 환율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과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제로는 불가능하다.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목표로 해야 된다. 네, 거리두기가 이렇게 단계를 높였을 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의 단계를 낮추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삼성의 상속세가 11조 원에 육박을 하고요. 이렇게 과도한 상속세가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 의견 때문에 이런 청원이 나왔습니다. 삼성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상속세를 낮추어서 삼성이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시가 시세 90%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레프 음마 2주택자 5년 뒤에는 보유세가 3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공시가가 오르면 세금은 전방위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은 반드시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앞으로 세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 반면에 현금도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부동산, 주식, 현금 세 가지 모두 리스크가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겠죠. 자, 재산세 감면 구간 차별 적용을 해서 6억 이하는 감면 혜택을 더 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주택 9억 이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올 들어 첫 플러스 성장, 정부는 경제 회복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하고 한국은행은 축배는 좀 이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3분기 성장률이 1.9%가 나왔습니다. 2분기 1분기 계속 마이너스였죠. 네, 그래서 또한 내년 경제 그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가장 낮은 것이 플러스 2.5%고요. 가장 높은 것이 플러스 3.6%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그런 성장률 전망치고요. 2021년은 코로나가 극복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결국 부메랑 맞은 코스닥 빅2, 빚내서 산 주식 하락하자 증권사 반대 매매 폭탄,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빚을 내서 산 주식은 강제로 매매가 되죠. 네, 이것을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2, 3년간 쓰지 않을 여유 자금으로 빚 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돈이나 빚으로 산 주식은 일시적인 하락기에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코로나 충격 끝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LG화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 특이한 점은 매출이 감소했으나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좋은 소식이고요. 내년에는 주가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신 도시개발,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 공급, 서울 생활권 고향 향동 랜드마크로 뜬다. 네. 자, 이 향동이라는 지역에 어떤 섹션 오피스라든지 상업시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또 지하철역이 이제 바로 앞에 생기는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향동은 경기도죠. 네, 경기도 고향시긴 하지만 그 위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서울과 다름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의 접근성이 특히 뛰어나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과의 접근성도 좋고 향후 고향선 호재도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니까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향동지구의 지도도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응암역이라든지 세제열역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과도 네,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자, 향후 그 GTX 대곡역이 또 생길 예정이고요. 네, 여의도역, 삼성역과의 접근성도 좋아질 예정입니다. 자, 9월 아파트 평균 월세 역대 최고. 네, 전국 71만원, 서울은 111만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경기도인데요. 지금 30평대 아파트면은 월세가 거의 다 15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임차인들이 과거에는 월세가 올라가면은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오르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세 물건이 희소해졌기 때문에 전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월세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반전세와 월세가 주류가 될 것이고요. 임차인들의 주거 비용은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밀 개발 가능, 역세권 확대, 서울 8천 가구 추가 공급.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이제 350m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중심부 역세권 빌라에게는 좋은 소식이고요. 서울에 새로운 집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제외하고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밖에는 없습니다. 네, 좋은 현상입니다. 네, 청량리역 GTX BC 바로 갈아탄다. 네, 광역 환승센터 종합 구상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 완공까지는 5, 6년이 아니라 한 6, 7년 정도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량리역은 강북의 교통 허브가 될 것이고요. 일자리와 문화가 더해진다고 하니까 청량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전세입자 내 집 마련에 5억이 더 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 평균이 10억, 전세가 평균이 5억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5억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서울의 임차인들은 서울의 집을 살 수는 없고 경기도의 주택 구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5억이란 돈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KB 부동산 지수 소동. 네, KB 부동산 지수를 이렇게 없앴다가 이렇게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부동산이건 어떤 다른 것이건 통계가 정확해야지 향후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과거를 바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가 정확해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세의 90%까지 공시가를 인상을 한다. 세금 폭탄 얼마나 더 키울 것인가. 세금에 대한 우려는 많이 있지만 지금 한국의 상태에서는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주식, 뭐 전방위적인 그런 세금의 증가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세금을 능가하는 투자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을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세계 1위 제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9가지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과 세계 1등 등극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 삼성전자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세계 초인류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세계 1위 제품이 나왔고 1등 기업이 시장이익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세계 5위의 이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인류 제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1등 제품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다시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이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추진을 하겠다.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또 공급에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이쪽도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세계 최고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도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죠. 코로나와 백신의 개발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세계 경제도 회복세에 있습니다. 코로나는 결국 극복될 것이고요. 2021년도는 코로나 극복의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자동차 반도체 투톱의 활약으로 3분기 수출이 16%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올해 초부터 선투현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계속 추천을 했었죠. 결국 올해 두 회사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코로나가 사라지면 경제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상반기에 현대차 올라탄 당신이 바로 개미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분기별 매수 톱10 그리고 수익률을 같이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현대차를 샀다면은 올해 70%의 수익을 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인데요. 네,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그 투자한 주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종목의 상승률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가 계속 꾸준한 성장을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항공운송업 반등 기대감에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 네, 삼성 코덱스 운송 ETF 뭐 이런 쪽에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 일본 비행기 운항이 재개가 되고 하늘길이 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 운송업의 반등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년에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2대 1 생애 최초 청약 광풍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뭐 경쟁률도 계속 오르고 가점도 계속 올라서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네. 네, 경쟁률은 뭐 보통 100대 1이 다 넘고 있죠. 네, 그래서 청약이 좋기는 하지만 경쟁이 더 심해지고 가점은 계속 올라갑니다. 최근에 가점을 위해서 가짜 임신 진단서를 떼는 경우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나의 가점이 가능성이 낮다면은 이런 높은 경쟁률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월세 지원 대책은 전세 안정이 아닌 전세 안녕이다. 네, 그래서 지금 24번째 대책으로 뭐 전월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까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월세 지원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월세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그런 분석 기사고요. 사실 그 전세 상승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책을 만들면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자, 찬바람은 옷을 더 여미게 하듯이 강한 규제는 시장의 매물이 사라지게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거비는 더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전세에 대한 해법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세금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라.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도 못 잡고 전월세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 생각에도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면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KB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근에 주간 매매 가격과 주간 전세 가격을 한번 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금주 상승률과 전년 말 대비 상승률이 이제 매매 가격이 나왔는데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랭크된 10개 중에서 절반인 5개가 경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세 가격 상승 지역인데요. 네, 전세가의 상승은 매매가의 상승에 선행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는 주간 상승률을 보면은 전세가 상승의 80%가 지금 경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0월 28일 선투현 뉴스 브리핑 마치겠고요.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